조용히 내 몸에 찾아와 건강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환. 아무리 후회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끔찍한 고통. 골절되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기에 소리 없는 뼈 도둑으로 불리는 골다공증. 만약 골절이 발생했다면 많이 진행된 상태로 치료가 늦은 상황인데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소리 없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내 뼈를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하지 않은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하다가 골절부터 심뇌혈관 질환까지 각종 합병증이 동반되는 무서운 질환, 바로 골다공증. 지금 당신의 뼈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뼈는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의 변화를 겪으면서 점점 약하고 가늘어집니다. 그러면서 구멍이 숭숭 나게 되는데 우린 이것을 골다공증이라 부릅니다. 특히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척추, 고관절이나 대퇴부의 뼈가 부러지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삶의 질은 물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고성군에 살고 있는 김남식 씨. 요즘 그녀는 집 밖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들어 심해진 허리 통증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일이 다반사. 아우, 일어날 땐 또 힘이 들어 죽을 지경이고 조금 일어서 활동하려 하면은 또 허리가 구부러져서 걸지도 못하겠고 죽겠네. 아유, 힘들어. 집안 곳곳 가득 쌓인 약봉지. 김남식 씨는 하루하루를 이 진통제에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젠 약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죠. 진작 관리하지 않은 게 후회스러운데요.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이 허리 척추가 부러지면서 이 약 먹기 시작한 게 한 15년, 20년 가까이 됐어요. 눈길에 넘어지면서 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척추 6개의 금이 갔었다는데요. 그 후 충격을 받은 허리의 통증은 더 심해졌고 걷기도 어려워졌습니다. 23살에 시집와 농사도 짓고 두 아이도 키워야 하다 보니 내 몸 돌볼 시간도 없었다죠. 그러다 보니 젊은 나이부터 뼈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골다공 검사를 한 40대 했는데 그때 결과가 의사가 80대 노인이라 하더라고. 그냥 골다공증이라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 나가 일만 하고 생활에 도움만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만 했지 그 약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골다공증을 방치한 지난날이 이제야 후회되는 김남식 씨. 한창 놀러 다니고 즐겨야 할 나이에 온몸에 찾아오는 통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뭐 차려야지. 아휴, 이것도 하는 것도 힘드네. 아휴. 네, 정말 힘들어 보이세요. 뼈들이 다 아프다 보니 끼니도 대충 때운다죠. 약을 먹어야 하기에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먹는다는 김남식 씨. 더 이상 뭐 힘이 힘들으니까 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먹습니다. 허리의 통증 때문에 설거지도 팔로 기대야만 가능하답니다. 힘들어도 내가 좀 해야지 뭐. 방심한 골다공증의 무서움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과연 그녀의 몸 상태는 어떠할까요? 병원을 찾은 김남식 씨. 차 타고 오고 하니까 더 지금 많이 고통스럽네. 다리도 많이 아프고 저리오고. 골다공증을 쉽게 보고 방치했다가 결국 큰 고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유, 나도 허리 펴고 싶은데 펴고 다니는 게 소원이야. 그런데 못 펴. 너무 아파서. 그녀의 척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녀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검사 후 의사의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허리 MRI를 찍어봤는데요. 허리 MRI를 보면 예전에 압박골절 때문에 이 척추 성형술을 하신 부분들이 보이고 현재 허리 통증과 다리 쪽에 시리고 저린 느낌은 이 아래쪽 요추에 있는 디스크 손상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 위쪽에 디스크가 있고 여기에 중추신경이 있고 말초신경이 이렇게 나가는 추간공이라는 구멍이 있는데 그 추간공이 디스크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서 이 말초신경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추간공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하신 증상은 디스크의 망가짐이 추간공 쪽으로 나타나서 생기는 추간공 협착 때문인 걸로 보이고, 그래서 어머니 이제 오늘 입원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풍선확장술을 내일 시행하도록 할 거고 내일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다공증이 상당히 심한 상태로 이제 여러 군데 척추 압박골절이 있고 그로 인한 이제 척추 성형술도 여러 군데 받으신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치료 옵션을 선택함에 있어서 수술이라든지 몇몇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고려할 수 없는, 고려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은 골밀도 검사를 위해 뼈 밀도를 수치화한 T스코어가 -1에서 -2.5 사이면 골감소증,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나날이 증가해 당뇨보다 무려 24배나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 환자라고 발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골다공증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계 10대의 질환으로 정하고 있을 정도죠. 골다공증은 우선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 자체도 늦어지는 편이고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서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골절이 재발된다든가 여러 군데의 골절이 발생하는 다발성 골절, 또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돼가고 있어요? 이제 67세 여자 환자분인데 예전에 이제 골다공증 병력이 40대부터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로 압박골절이 여러 군데 있으시고 MRI를 보니까 굉장히 심한 상태십니다. 디스크가 이미 디제너레이션 심한 상태고 이제 수술적인 옵션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로 그 압박골절 때문에 요즘에는 뭐 환자분들이 골다공증을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골다공증이 심하면 수술할 때도 이게 나사가 고정도 잘 안 되고 이 골다공증 자체만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너무 좀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시술 좀 잘 하시고 환자분들한테도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 뭐 시술 잘 하고 또 상의할 일 있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진의 회의가 끝나고 이제 김남식 씨의 시술만 남은 상황. 현재 그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동안 너무 많이 아팠어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골다공증의 방치로 허리 디스크에 척추 압박 골절까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뭐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이 좋지요, 뭐. 조금 남의 살 같고 불편한 게 있죠?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원체 이제 그 추간공이 좁다 보니까 좀 작은 크기의 그 풍선을 사용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수술실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술 전 혈액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에서 다 괜찮으셔서 오늘 시술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로 이어지면 재골절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장애 및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 팀에서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연구 분석한 결과가 최근에 발표됐는데요. 골밀도가 낮거나 골다공증으로 골절을 겪은 사람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질환 또는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병력이 있으면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는 꾸준한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관리를 지속하는 비율은 절반 미만에 불과하다고 하니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골다공증의 방치로 디스크가 찾아오고 그로 인해 협착증까지 발병한 환자를 보면 의료진도 안타깝다는데요. 20년 넘게 허리 통증을 지속해온 김남식 씨. 시술을 통해 잠시라도 허리의 심한 통증을 잊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환자가 2주 정도는 이제 허리에 보호대를 하고 안정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도 약 한 달 가량은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는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준해서 운동을 하고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돌리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런 무리한 허리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척추는 신체의 전반적인 균형 유지는 물론 뇌와 운동신경증과 관련되어 있어 손상 시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골절이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단순한 허리 통증으로만 여기며 방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니 참 위험합니다. 외력으로 인해 척추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뼈가 납작하게 내려앉은 상태를 말합니다. 원통 모양으로 쌓여있는 척추뼈가 눌리듯 골절되는데요. 중년이 되면 척추뼈가 약해지고 노화되면서 매우 취약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척추 압박 골절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선 척추 압박골절이 생기면 병변 부위에 심한 통증이 생기게 되고 움직일 때 더욱 악화되거나 아니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등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날카로운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계단을 오르거나 팔을 높이 드는 등의 이제 허리 움직임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골다공증이 위험한 이유는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약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니 예방이 참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은 본인이 골다공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인식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뼈가 약해지게 되면은 넘어졌을 경우에 쉽게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척추뼈에 생기는 압박골절이고요. 만일에 넘어지면서 옆으로 넘어져서 골반을 부딪혔어요. 그러면 고관절 골절이 생길 수 있고요.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을 짚게 되면은 손목 요골골절이라고 해서 손목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 이내 사망률이 약 20% 정도이고 여성의 대퇴부 골절 사망률은 자궁 내막암 사망률보다 4배나 높고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남성의 5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젠 등산에 앞서 걱정부터 생긴다는 서영미 씨. 누구보다 산을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릎에 힘이 빠지고 결국 척추 골절이 찾아왔습니다. 언덕길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친 서영미 씨. 요추의 염좌와 긴장으로 허리 통증이 생겼는데요. 이 때문에 1달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 했으며 재활치료까지 계속 받아야 했답니다. 남편하고 등산 가다가 뒤로 빵 넘어졌거든요. 제가 이렇게 넘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넘어지고 나니까 제가 이 뼈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속상했죠. 이렇게 넘어지고 난 후에는 산이 무서워졌다는 서영미 씨. 결국 오늘도 정상에 오르지 못한 채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유증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일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등허리가 아파가지고 요가를 하든가 스트레칭을 하든가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 등허리가 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정말 평소에 왜
이렇게 건강을 챙기지 않았나, 뼈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나 하고 한심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서영미 씨의 뼈 건강은 괜찮을까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요즘 등도 아프고요. 무릎도 시리고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하러 왔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해가는 뼈 통증 때문에 이젠 걱정이 앞선다는 서영미 씨. 사실 뼈에 통증이 찾아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맞아요. 젊은 시절에 애 키우랴 먹고 살기 바쁜데 뼈 건강을 챙기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젊었을 때는 이제 애 키우고 등산하고 뭐 열심히 사느라고 제가 등허리가 아픈지 어쨌는지 뼈가 어떤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내가 다치고 보니까 그때 왜 뼈 건강을 챙기지 못했나 지금 생각하니까 한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영미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네, 골다공증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100점 만점의 골밀도로 봤을 때 허리의 골밀도가 79%, 이거는 동일한 연령과 비교했을 때도 90%가 채 안 되는 평균치 밑도는 정도의 골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뼈 밀도를 수치화한 T스코어가 마이너스 2.1로 골감소증인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골밀도가 중요한 이유는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은 이렇게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금세 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런 대퇴골의 골절이라든가 척추골절은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수치가 바로 코앞에 온 검사 결과지를 보고서야 위험성을 깨달은 서영미 씨입니다. 한 병원의 재활치료실. 골절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30, 40대 젊은 층의 환자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젊은 층에서도 골다공증은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그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는 호르몬의 불균형, 영양 결핍, 그다음에 체중 감소를 위한 무리한 식단 조절, 그리고 골밀도 감소를 유발시키는 약물의 장기간 복용, 그리고 가족의 골절 병력 등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방심하다가 혈관 질환까지 발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골밀도가 저하된 여성은 70세 이전에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정상 골밀도를 가진 여성의 1.61배로 평가됐으며 특히 골다공증 상태로 진단된 여성은 이런 위험이 5.27배로 치솟았다고 발표됐습니다. 40대 오재덕 씨 역시 뼈 건강을 방치하다가 결국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은 오른쪽 발목은 좀 올리기는 수월한 것 같아요. 네네. 아주 운동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이제 계속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 게 좀 힘드시죠? 네. 네. 네,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잘 하셔가지고 이제 근력이랑 이런 게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에 골다공증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 오재덕 씨. 통증이 발생한 후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는데요.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있는지도 몰랐고 뭔지 몰라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게 뭐지? 후회되죠. 미리미리 뭐 비타민 D도 좀 먹고 이렇게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네, 조금 후회는 돼요. 사회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고 근력과 이제 근육의 유연성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활동량이 많은 편이므로 낙상과 스포츠 손상, 근골격계 부상의 위험이 높게 됩니다. 골다공증 위험성이 증가하면 손목, 발목의 골절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대부분 뼈에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피로 골절입니다.
피로골절은 스트레스 골절이라고도 하는데 별다른 질환과 외상이 없었음에도 약해진 뼈가 반복되는 스트레스, 즉 자극을 받아 금이 간 상태를 말합니다. 10대, 20대 무렵에 가장 튼튼했던 뼈 조직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약해지게 되는데요. 일생 중에 가장 튼튼한 뼈 상태를 다시 말해서 골밀도가 가장 높을 때를 최대 골량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최대 골량은 30대 중후반 정도에 이루어지고요. 평생의 뼈 건강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최고 정점에 이르르고 난 뒤인 30대 후반부터는 골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갱년기에는 그 감소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젊은 시절부터 최대 골량을 충분히 높여주는 게 좋겠는데요. 젊은 나이부터 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손목,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두 여성 모두 40, 50대 젊은 나이에 뼈에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과연 이 둘에게 통증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김옥란 씨 집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올해 44세인 김옥란 씨는 연희 주부와 마찬가지로 집안일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손목과 손가락에 통증이 찾아왔는데요. 40대 초기에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누가 건드릴까봐 무섭더라고요. 그 정도로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오기는 했지만 관절염이 왔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병원을 방문한 결과 관절통을 진단받았다는 김옥란 씨. 아이를 키우느라 몸을 돌보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제작진은 그녀의 일상생활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청소를 할 때에도 잠시 쉴 때에도 습관적으로 커피를 계속해서 마시는 김옥란 씨. 그리고 하루 종일 바닥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났음에도 커피와 과일 외에는 다른 음식은 먹지 않는다는 그녀. 다이어트에 한창이라는데요.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지 40대 이후로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남들 뭐 하루 이틀 뺄 거 저희는 뭐 한 달씩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나 샐러드나 뭐 이런 거 해서 저녁에 너무 배고프니까 한 끼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이번엔 50대 서미경 씨를 만나러 간 제작진. 일어나자마자 찾는 곳이 있다는 그녀. 아침부터 어딜 가시나 했더니 도착한 곳은 한 커피 전문점. 그녀는 카페인이 많은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하루에 2-3잔은 기본이라죠. 커피로 피로를 푼다지만 그녀의 뼈에는 피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파오는 뼈의 통증 때문에 갱년기가 더 힘들다는 서미경 씨. 뻑뻑하네. 이 때문에 밖으로의 외출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달리네. 외출 후 돌아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을 좀 해줘야 무릎이 좀 풀리지. 아우 시원해. 무릎이 너무 시리고 아파가지고 지금 찜질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50대 넘어가고 60대 가까우니까 당연히 노화겠지 하고 크게 신경은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 방송 보면 골다공증이 오나 생각만 했지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남매를 낳고 키우느라 정신없이 보낸 지난날. 5 아이를 업고 들고 하는 일이 힘든지 모르고 할 만큼 뼈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엄마로 산 삶의 대가는 뼈의 통증뿐이라네요.
당연히 한몫했겠죠. 그때는 젊었으니까 아픈 줄 어쩐 줄 모르고 지났는데 그냥 애들 교육과 육아에 전념하느라고 어딘가 조금 아파도 신경 안 쓰고 놔두면 되겠지 하고 미뤘던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세요. 예. 어서 와, 자기도 왔어? 잘 있었어? 나들만 있는 사람은. 통증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는 미경 씨를 친구들이 보러 왔습니다. 손목 아픈데 그 병원에 갔다 왔어? 응, 병원 갔다 왔어. 근데 약간 골다공증 전 증상이라나? 그럼 병원에서 뭐라 그래? 이제 뭐 골다공증이라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신경 써야지. 젊은데 왜 뭐 골다공증이냐? 젊었을 때 애도 많이 키우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썼나 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말해 미리미리 신경 쓰라고. 엄마처럼. 젊었을 때 쓰는 게 좋대. 그래서 엄마처럼 되지 말고 미리 신경 쓰라고 요즘 얘기하고 그래요. 자기도 먼저 허리 아프고 막 오히려 뼈 안 좋다고 병원 갔다 왔잖아. 나이도 들면서 이제 산에도 조금씩 다니고 내 몸도 생각하면서 이제는 조금씩 하는 편인데 이제 그래도 무릎 생각을 해서 운동도 좀 조금은 남들보다는 조금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골다공증이 제일 무서운 병이래요.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제작진은 서미경 씨의 일상생활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매일 커피를 마시는 것은 기본. 탄산음료도 습관처럼 섭취했는데요. 무릎 통증을 이유로 간단한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데 어머니? 안 되겠어요 어머니. 나중에 해야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딱히 뼈 건강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뼈에 관련된 식단을 챙겨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약간씩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뼈에 좋다는 음식들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옥란 씨와 서미경 씨의 뼈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두 사람의 뼈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한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옥란 씨의 뼈 건강은 괜찮을까요? 이게 다친 게 언제라고 하셨죠? 어릴 때 다쳤는데 지금 잠깐 괜찮았다가 지금 좀 출산하고 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좀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손을 더 많이 쓰면 아프고 또 쉬면 좋아지고 그러세요? 맞아요. 이게 뼈하고 뼈 사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관절이에요. 모든 관절은 뼈하고 뼈가 직접 닿지 않고 연골이라는 물렁뼈로 닿아 있어요. 근데 이 연골은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골이 나이가 들어서 손상이 된 거를 퇴행성 관절염, 다쳐서 생긴 거를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뼈하고 뼈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잘 떠 있어요. 이게 다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고 불규칙해지고 간격이 좁아지고 뼈 주위가 하얗게 변하는 거를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그때 손상이 크다 보니까 엑스레이 상에서 뼈가 다친 흔적이 조금은 남아 보여요. 그래요? 그 흔적이 남아 보인다는 뜻은 그 엑스레이 상에서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잘 떠 있어야 되는 관절의 간격이 좀 불규칙해졌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김옥란 씨 같은 경우는 손목 주위의 통증이 아주 수년 동안 지속이 됐던 경우인데요. 손목 주변에 있는 관절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뼈 주위가 좀 국소적으로 골다공증 소견이 좀 보이면서 이제 너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손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도 손의 어떤 전체적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0대 서미경 씨의 뼈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제가 무릎이 평소에 시리고 많이 걷거나 하면 아파가지고 또 어디선가 약간 골다공증 전 단계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서 찾아온 거예요. 무릎 엑스레이하고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니까 무릎 엑스레이에서는 무릎 관절염 소견이 경미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도 초기 골다공증이 좀 있으십니다. 혹시 아이가 5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아이를 몇 살에 출산하셨나요? 제가 37이었거든요.
7년 된 것 같아요. 네, 생리 끝난 지가 한 6, 7년 정도 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우선은 이제 뼈 건강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갱년기를 겪는 중년 여성에게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발생 위험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속의 뼈는 허물고 짖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인데요. 파골세포는 낡은 뼈를 갈아서 흡수하고 조골세포는 뼈를 새로 만들어 빈 곳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를 조골세포,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파골세포라고 하며 신체 노화에 따라서 30대 이후부터는 세포 간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나이가 더 들어서 50대 이후 갱년기가 되면 그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면서 골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생성과 파괴가 균형을 이룰 경우에는 뼈 건강이 유지되지만 생성보다 소멸이 많은 경우에는 골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폐경을 맞은 여성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면서 뼈에 구멍이 많아지다 보니 척추가 내려앉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작은 충격에도 등이 굽고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옥란 씨 검사 결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정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갱년기 이후에 골밀도가 감소하는 속도가 약 10배까지 증가한다고 하고 60세가 넘어가면 원래 뼈의 한 30% 정도가 소실된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함에 따라서 뼈 형성하는 세포는 줄어들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는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남성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 골절 발생률만 보면 여성의 절반 수준이지만 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높은 편입니다. 남성의 골다공증은 여성보다 20년 늦은 70대 이상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면 우선은 이제 먹는 거를 골고루 잘 드셔야 됩니다. 일단은 뼈 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음식, 그다음에 운동. 근데 이제 운동 중에서도 그냥 부드럽게 천천히 하는 운동보다는 조금 몸에 충격을 주는 운동이나 근육을 많이 써서 하는 운동이 뼈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곳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제작진. 저마다 운동하기에 한창인 사람들. 그쵸, 이제 정말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때 팔을 넓게 벌리고 제자리 뛰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호흡까지 크게 내쉬는데요. 과연 이분의 정체는 궁금해집니다. 매일 아침 이상한 포즈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유경자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절하고 있죠. 그냥 절이 아니에요. 척추에 도움되는 절이에요. 척추에 도움이 되는 절이요? 예, 한번 보세요. 일단 합장을 하고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동작을 행한다는 유경자 씨. 이렇게 절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대요. 10년 전부터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그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야지만 일어서거나 눕거나 걸을 수가 있었죠. 그때는 밥 먹는 것도 혼자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만 주로 다니고. 10년 전 골다공증이 심해져 무언가를 잡아야만 간신히 일어날 정도로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했던 유경자 씨.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리를 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죠.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혼자서 움직일 때는 그 겨우겨우 이제 기어서 일어나서 겨워서 무엇을 잡을 수도 있었고 반드시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부축을 받아서 일어설 때도 붙들어 줘야 되고 아니면 이제 벽을 붙잡고 이제 가만히 걷거나 그래서 이제 그 남들이 보면 뭐 큰 병 걸린 줄 알았어요. 골다공증과 더불어 함께 찾아온 질환은 바로 척추 협착증. 의사 선생님께서 사진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심한데 아주 그 세 마디가 까맣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염증도 심하다. 뭐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주변이 워낙 까맣게 협착이 세 군데가 돼 있으니까 꼬리뼈 위로 쭈루룩 세 개가 다 그렇게 아주 지금 꺼멓게 돼 있어요.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였다는 그녀의 척추 상태. 결국 뼈에 대한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뼈에 통증이 오다 보니까 무기력에 빠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힘들죠. 여러 가지로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상당히 힘들었어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50대라는 젊은 나이인 탓에 수술은 하지 않았다는 유경자 씨. 여기에 척추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호르몬까지 감소해 자궁 수술까지 하게 됐다는데요. 호르몬의 밸런스가 바뀌면서 그리고 생리가 끊어지고 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오니까 이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 바꾸고 또 좋은 거, 좋다는 거 먹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습관을 바꾸는 거였더라고요. 과연 뼈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원으로 향하는 유경자 씨. 갑자기 자리에 서서 팔을 벌리는데요. 팔을 벌린 채 하늘을 바라봅니다. 햇볕 쬐고 있죠. 햇볕이 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쬐고 있어요. 뼈 건강을 위해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을 쐰다는 유경자 씨. 과연 햇빛 쐬기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햇볕은 몸에 다양한 건강 효과를 불러오는 보약입니다. 따라서 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를 몸속에서 합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울증을 완화시켜주기도 합니다. 햇빛 속의 청색 광선이 몸속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햇빛을 쐰 후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는데요. 제자리 뛰기 하는 건데요. 관절에 그렇게 무리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가벼워요. 한 연구에서는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는 운동을 6개월간 한 것만으로 엉덩이 뼈의 골밀도가 기존보다 최대 3.2% 증가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걷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한 후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 또한 잊지 않는데요. 야외 운동을 하면서 이 습관들을 꼭 잊지 않고 챙긴다고 하네요. 햇빛을 쐰 후 집에 도착하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는데요. 천천히 올라가지 않고 숨이 찰 정도의 속력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뼈가 약하신 분은 조심해야겠죠.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유경자 씨. 운동을 하고 난 후면 입맛도 더 좋아진다죠. 이제 운동 끝났으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죠. 밥 먹는 것도 나만의 비법이 있답니다. 한 끼라도 영양가 있게 잘 챙겨 먹는 것도 그녀의 뼈 건강 비법이라고 합니다. 잡곡밥은 기본, 음식도 저염과 소식으로 균형 있게 섭취한다는데요. 또 30분 이상 식사 시간을 유지하며 오래오래 꼭꼭 씹어 먹는데요. 든든하게 식사를 마친 유경자 씨.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데 또 먹을 게 있어요. 뼈 건강에 좋다는 거를 먹어야죠. 척추관 협착증 판정을 받고 난 후 뼈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된 유경자 씨. 그 후 지인의 권유로 이것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는데요. 이게 주변에 권유를 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거 접하기 전에 많이 아팠는데 그 아프고 나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은 그렇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지인의 권유로 챙겨 먹게 되었다는 MVP. 그녀만의 방법으로 채소 샐러드에 뿌려 먹기도 하고요. 맛있다. 요것도 함께 섭취하기도 하는데요. 뼈 건강을 위해 운동과 더불어 MVP 섭취를 빼놓지 않는다죠. 그로 인해 놀랍게도 뼈 건강을 되찾은 유경자 씨.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막상 병원 가보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어디가 안 좋은지 어떻게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면 좋을지들을 점검해서 자기 몸을 좀 건강하게 잘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자주 건강 체크를 하고 뼈 건강에 특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뼈 건강을 잘 모르고 지나가고 그래서 그 뼈 건강을 좀 챙기는데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좋은 거 한번 먹어봐야지. 맞습니다. 뼈 건강은 미리 챙겨야죠. 유경자 씨가 뼈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MVP는 과연 무엇일까요? MVP는 우유 속 반짝이는 황금빛 물질로 우유의 0.005%만 극미량 존재하는 알카리성 생리활성 물질로 뼈의 촘촘한 정도인 골 밀도와 또 뼈의 단단한 정도인 골 강도를 모두 높임으로써 골다공증 예방 관리 및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MVP는 우유를 여러 번 필터로 걸러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만 추출한 것으로 뼈를 만드는 핵심 성분이자 뼈의 재생을 돕는 물질로 구멍난 뼈를 단단하게 채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을 보면 우유 약 130잔에 해당하는 양이래요. 일본에서는 두부, 일본식 청국장 라떼와 함께 MVP를 3대 건강식품으로 인정했는데요. 일본 특정 보건용 식품에서 골 형성 기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MVP는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증식은 증가시키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는 억제해서 두 세포 간의 불균형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토끼의 파골세포에 MVP를 투여한 결과 뼈 파괴세포인 파골세포의 활성이 억제되어 골세포에 있었던 구멍들이 촘촘하고 매끈하게 메워져 그 크기와 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 임상시험에서는 MVP를 섭취하자 뼈 형성 지표는 증가하고 뼈 파괴 지표는 감소했음을 확인했고요. 젊은 여성의 골밀도는 MVP 섭취 후 12배 증가했습니다. 골밀도와 골강도를 같이 높여주어야 골절의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는데요. 뼈 건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뼈의 촘촘한 정도인 골밀도뿐만이 아니라 뼈의 단단한 정도인 골강도까지 골고루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럴 때 MVP는 골밀도는 물론 골강도 강화에도 매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폐경을 겪은 여성을 대상으로 MVP를 섭취하게 했더니 골 강도는 1.5% 증가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MVP를 선택할 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VP는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에 우유 알레르기나 또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과다 섭취 시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은 40mg을 지키셔야 하고요. 임산부나 수유부는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장수 시대. 오래오래 건강하고 싶다면 뼈 건강을 지키는 일은 필수. 신체와 정신 모두가 건강한 노년 생활을 원한다면 올바른 식습관과 MVP 섭취로 내 뼈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거죠. 굉장히 쉽죠. 그런데 그냥 들어 올리시는 게 아니라
이 발목을 90도로 이렇게 좀 꺾으신 상태로 쭉 이 오금이 이렇게 좀 긴장되게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을 다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3초 정도 유지하셨다가 내리셨다가 또 다시 올려서 3초 정도 유지하셨다가 내리셨다. 이런 운동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무릎이 너무 아프시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채널 A